안녕하세요. 생존 노하우의 폴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체 불가인 나를 만들기, 나를 브랜드화하기. 되게 많은, 저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듣지 못했다가 그냥 회사에서 문득 내가 좀 일반 사람으로 불리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특정 직업에 이런 사람으로 부르고 싶다 라는 욕심이 생겼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브랜드화하기, 나를 브랜드화하기. 근데 그 브랜드화하기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나만의 브랜드를 회사에서 찾아서 대체 불가인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그런 대체 불가한 사람이 왜 돼야 하며 어떻게 그런 과정을 했는지 저의 약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사에서는 왜 부서별로 그 급여가 다를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회사에서 직급이 있고 경영을 하면서 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면접관이 되면서부터예요. 경영을 이사가 되고 그 전에 부장 때부터도 어느 정도 좀 몸으로 이렇게 체득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제가 면접관이 되면서 직접 이제 사람을 뽑는 그런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뽑기 시작하는데 영업직을 뽑습니다 라고 적었을 때, 영업 마케팅직을 뽑습니다 라고 할 때, 마케터를 뽑습니다 할 때, 웹디자이너를 뽑습니다, 물류 직원을 뽑습니다, 관리팀 직원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3D 개발 직원을 뽑습니다, 이렇게 걸었을 때 지원하는 그 사람의 명수가 있어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월급이 급여가 좀 나뉩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그 분야의 사람을 꼭 뽑아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영업직을 뽑힌다면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에 달라졌어요. 영업직을 뽑는다면 영업직이 무슨 막 엄청나게 세일을 하고 막 사람들한테 팔려나가야 되고 막 술 마시고 영업하고 막 이러는 줄 아직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직을 뽑습니다 하면 영업직을 사람들이 되게 꺼려해서 오히려 수가 되게 적어요. 저희도 영업직만 하는 사람을 뽑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MD 혹은 마케팅, 영업 마케팅, 영업 무슨 MD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영업 부서 이렇게 뽑았었는데 지금 그 부서를 되게 회피한다. 되게 재미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이름이 좀 바뀌었다. 그랬을 때 요즘에는 그 마케터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MD라는 직업이 영업과 같이 상품 기획을 하면서 뭔가 메이킹을 하면서 마케터까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MD라고 썼을 때 조금 굉장히 많아요.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마케터도 꽤 많아요. 그리고 웹디자이너가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고, 반면에 요즘에는 물류직원 뽑기가 너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가끔 가다가 물류직원 월급 들으면 하루 종일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하기는 하시는데, 막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가시는 분들, 나는 뭐 공부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뭘 했는데 왜 월급이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지? 왜냐면 그쪽에 지원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계절이 좋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힘든 부분은 다 너무 똑같아요. 어쨌든 어느 부분은 머리가 좀 좋아야 되고 일머리가 있어야지 그 팀이 물류던 관리던 뭐 전화를 받던 기획일을 하던, 저는 일은 조금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뭐 머리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 그 실외에서 일했을 때, 추운 날 실외에서 일했을 때 너무너무, 그래서 되게 기피하는 직종이 됐고, 요즘에는 워낙 교육 수준이 높아서 그냥 대학생들이 뭐 방학 때나 뭐 알바 정도 할까? 그것도 그 물류 시설마다 되게 그 처우가 다르잖아요. 그 처우가 좋지 않으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약간 그 물류 쪽 보수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아까 말씀드린 웹디를 지원하시는 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웹디도 굉장히 막상 뽑으면 많긴 한데 그들 중에서 저희가 딱 뽑기에는 알맞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회사의 그 웹디자인의 그 상품 페이지 수준이 거의 그 업계에서 거의 최고였었거든요. 거의 예전에는 완전 최고였고 최근에는 많이 좀 따라온 분위기. 계속 창조적이거나 실험적이거나 그 안에 마케팅 요소를 넣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런 각도라든지 보이는 이미지가 굉장히 고퀄이라서 저희는 좀 그 부분도 좀 까다롭기는 했으나 그래도 안타깝게도 지원자분이 너무 많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언제라도 같은 급여를 쓰고 이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3D 개발직, 네, 상품을 저희는 개발도 하기 때문에 항상 3D로 모든 것을 구현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뭐 시사추를 맞출 때도 정확한 그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 착오에 의해서 또 금형을 막 수리해야 될 경우도 있고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까지 되게 공부를 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가장 높은 월급군이 3D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부서는 다 같아. 근데 사람별로 또 급여가 다를 수 있죠. 제가 바로 이 부분에서 대체에 불과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진짜 평범한 영업사원이었었어요. 근데 평범한 영업사원에서 어떻게 회사에서 대체에 불과하는 사람이 됐나. 일단 저는 제 목표였었어요. 그러니까 참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를 예전 처음에 다니다 보니까 맨 처음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면은 쓰다가 약간 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서 그 일을 똑같이 맡아 할 테니 사람들의 능력을 되게 인정해주기보다는 야, 너가 싫으면 나가. 나 딴 사람 또 뽑으면 돼. 회사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렇게 대우해주면 정말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직을 해요. 근데 내가 다른 곳에 이직하기 자신이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예스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안 하겠지만 그 회사에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들은 예스맨이거나 다른 곳에 이직하기 좀 어려웠다는 사람이 많이 남아 보이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회사를 좀 봤는데 되게 오프라인이나 뭐 상품을 워낙 되게 희소성이 있는 제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탄탄한 상품에 대한 그런 경쟁은 됐지만 온라인이라든가 계속 다른 쪽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아직도 홈페이지가 없네? 이 회사는 아직도 온라인으로 아무 마케팅도 안 하네? 온라인 페이지 생겼네? 근데 이거 왜 이러지? 막 옛날 분위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구나. 이거를 느꼈었어요. 꽤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는 대표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좀 바꿔갈 경영진이라든가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한데 그 회사는 너무나 보수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벌써 25년 전이에요. 네. 그런데도 안 바뀌는 회사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오래된 회사일수록 그런 거 같고, 상품에 힘이 있는 회사일수록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갖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 근데 많은 경쟁 속에 위치해 놓이는 회사들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부분, 넥스트는 뭐지? 그 넥스트를 생각할 사람, 그 넥스트를 메이킹할 수 있는 사람, 좀 더 회사를 트렌디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영업직을 하면서 그때 그 마음을, 옛날에 그런 마음을 느꼈고 그 다음에 회사에 옮겼을 때 내가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사장님이 이 아이는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다 그냥 제가 했던 일은 초반에는 쇼핑몰에서 뭐 물건 오면은 뭐 내보내고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 관리하는 거, 소비자 뭐 문의 들어오면 답변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포인트를 찾았어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다음 회사에서도 이런 포인트에서 조금 옆에 있는 직원과 좀 다르게 행동을 하거나 사장님이 뭔가 지나가는 말로 했을 때 너무 조그마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막 크지 않고 예전에는 진짜 회사의 흥망성쇠도 좀 강해서 그렇게 큰 회사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지나가다 말씀하신 것도 허투루 듣지 않고 그럼 제가 뭐 이렇게 해볼까요?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 자리를 좀 공고히 다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작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이제 회사의 흥망성쇠 때문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IMF 위기는 제가 맨 처음 회사가 너무 공고해서 그냥 넘겼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너무 많이 망해서 회사를 좀 여러 번 옮겼어요. 근데 매번 이제 사장님들은 한번 이렇게 도산하셨어도 다시 재기를 하시더라고요. 재기를 할 때마다 저한테 꼭 연락이 왔었어요. 세 군데서 콜을 받았었는데 한 군데만 제가 갔다가 이렇게 되게 다시 같이 폭망하는 네, 사태가 이루어졌었는데 돈 보고 갔다가 사람은 돈 보고 움직이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 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서론이 길었지만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지 그 사장님의 마인드나 경영진의 마인드를 이해해야지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줄 수 있어야지 저는 직급도 오르고 급여도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말고 다음 편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사장님의 마음을 알자 상사의 마음을 알자라는 편을 후속으로 이제 만들어 드릴 건데 그런 취지에서요. 그래서 영업직을 하다가 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체 불가가 됐냐면 다른 사람들은 주는 물건만 팔려고 해요. 갖다 주는 물건만 팔아야지. 이 물건이 실패하면은 그냥 옛날 같으면은 야 이거 못 팔아와 막 그래서 뭐 사람을 바꾼다도 막 이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 물건을 잘못 만들었구나 우리가 왜 잘못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든가 뭐 다른 문제점들을 막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왜 못 파니 하는 많은 스트레스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 야 이거 맨날 만들어주는 거 파니까 어떨 때는 되게 잘 팔리는데 어떤 거는 너무 못 팔리니까 회사에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 근데 어쨌든 저 재고를 처리해야 되는 것도 우리고 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걔를 막 땡처리로 내보내는 게 너무너무 아깝고 거기에 들여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야 이거 내가 시장에 가장 가까이 있고 매일 시장을 보는 게 영업부서잖아요.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역제안을 해보자. 이런 거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걸 팔다가 이런 거를 만들어주세요로 바꿨고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이런 걸 만들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에도 참여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까지 되고 거기다가 더 중요했던 거는 제가 패션 유튜버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디자인이나 뭐 패션, 옷, 컬러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지는 절대 알지 못했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책을 보게 됐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막 상식이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보다 나은 생각을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는 내가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제안을 했죠. 사실 지금 트렌드를 보면 이러이러하고 완구 쪽은 이렇지만 완구 바깥 세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엄마들이 이런 나이 때는 엄마들이 완구를 고르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캐릭터에서 고르는데 그 전에 아기 쪽에서는 엄마들이 고르는데 엄마들은 이런 컬러를 싫어한다. 어쩔 수 없이 집에 놓는다를 강조해서 컬러를 다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약간 대박이 나요. 한두 번 이렇게 대박을 내면 이제 굉장히 지지하는 부분이 커지고 믿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저도 또 흥이 나고 내가 발언한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좋으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생겨요. 물론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타율이 정말 4할만 돼도 네, 야구 선수들 3할만 넘어도 정말 굉장히 훌륭한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타율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항상 3.5 이상 야구를 치자면 타율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불려가고 결국에는 제가 모든 것에 컨펌을 하는 자리, 이사라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웹 영업 부서인데
그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디자인을 좋아해서 디자인이 아니라 영업부서인데 내가 옛날에 영업부서는 막 MD를 만나러 다니고 막 술을 먹고 저희 물건 이거 팔아주세요 막 어필하고 막 그런 거였다면, 또 매입처에 가서 이 물건 주세요, 이 물건 얼마에 주세요, 막 가격을 논의하는 거였다면,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정확한 판단의 눈으로 파악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으로 제작을 하고 그 제품을 소비자한테, 나 홈쇼핑이 아니니까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팔지 않으니까 이 상세 페이지 하나만으로 모든 나의 생각을 녹여내서, 여러분 인스타에 걸려 들어간 화장품 상세 페이지에 뭐 건강용품, 마사지, 살 빠지는 거, 예뻐지는 거 이런 거 상세 페이지에 그냥 홀려서 물건 막 구매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만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속아서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 힘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상세 페이지 디자이너한테 맡길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녹여야겠다.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지 영업 직원이 되게 잘 알잖아. 그 부분을 좀 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디렉팅하는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는 제가 홈페이지도 만들게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 없죠? 제가 디자이너랑 같이 홈페이지 제가 디렉팅해서 만들게요. 사장님 뭐라 그래요? 좋아, 네가 해. 근데 뭐 물론 컨펌에 대한 그런 기준치는 홈페이지까지는 사장님이 하셨지만 그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다 컨펌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는 물론, 그 다음에 쇼핑몰도, 저희 회사 쇼핑몰이 없었는데 쇼핑몰 해봐. 그래서 그러면은 쇼핑몰 제가 다 디렉팅을 제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관여를 하셨죠. 근데 어느 제가 막 다퉜어요. 사장님, 저보다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자, 사장님이 저를 컨트롤 하시려면 사장님이 하세요. 왜냐면 제 두 개의 머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중소기업에서 머리 두 개가 합치면 실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헷갈려. 이 사람 말 들어, 이 사람 들어, 이 사람 말 들어 다 만들었는데 사장이 그래서 엎어지면은 얼마나 이 사람은 바보가 되고 이 웹디자이너는 정말 한 달 동안 들인 게 엎어지면 누구를 믿고 일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자, 사장님 할 일 분리, 내가 할 일 분리해서 일을 하도록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면 퇴사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내가 필요한 회사로 가면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여기서 다 컨펌할 거면 내가 왜 있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신뢰가 필요하죠. 그 전에 쌓은 업적이 필요는 하죠. 하지만 계속 끌려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단호하게 뭔가 그런 걸 제안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장님들이 막 자기가 다 관여하고 싶고 하지만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을 다르면 사장님은 손 떼고 싶어요. 왜냐면 사장님도 고대요. 일을 적게 하고 돈 많이 가져가는 게 회사에서 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 사장님이라고 안 그러셨습니까? 제가 퇴사할 때 저희 사장님 그랬어요. 좋겠다, 퇴사할 수 있어서. 사장님도 퇴직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책임감이 너무 많죠. 식구들이 많으니까. 뭐 저같이 그냥 직원들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이직을 하고 싶으면 이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또 사장님의 무게, 그런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제 브랜드, 그러니까 제 브랜드는 뭐였냐면,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붙였어. 나는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지? 나는 영업직 부장, 차장, 뭐 총괄이사 이런 직함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되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은 너무 재미없어. 나 이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는 제가 명함을 팔 때 그 영업하는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내 이름 옆에 DC를 붙여줘. 아니면 BC를 붙여줘.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아니면 브랜드 다이렉터 BT.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브랜드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디렉팅한다는 걸 그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나 스스로 나를 회사에서 그렇게 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내 마음을, 나를 그렇게 만들고 일하니까 내가 그렇게 됐고, 저는 회사에서 퇴사하자마자 명함부터 만들었거든요. 거기 명함 앞에는 제 이름을 딱 받고 그 뒤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적었어. 그 자그마한 명함에. 그 명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를 만든다, 내 브랜드를 창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지금 소속감은 없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나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나는 내가 스스로 나한테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나는 어떠한 부서니까 이 일만 해야 돼,
자꾸 일을 시키면 싫어.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더 많은 일을 배울 수 있네? 그러면은 내가 이 일도 할 수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으면 내 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제가 제 이 채널에 저는 창의력을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창의력에 대한 컨텐츠를 2개 정도 올렸는데 조회수가 제일 낮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구나. 제가 이따가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드릴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건 저 추천드려요. 모든 일은 창의력에서 시작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창의력이고 생각의 전환 같은 게 문제 해결법을 만들고 기획의 발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딜을 하던 개발 일을 하던 영업직을 하던 물류를 하던 관리를 하던 고객을 어떻게 더 고객을 우리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들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물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사고 없이 빠른 시간에 일을 할까라는 것부터 모든 일은 생각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면은 같은 일을 할 때 와, 저 사람 일을 저렇게 하네?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야, 이 사람은 절대 우리 회사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대우를 더 잘해줘야 돼. 야,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네? 이 사람은 이 일 말고 다른 일도 할 수 있겠어? 이걸 총괄로 한번 시켜봐야겠다. 물류 쪽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물류 관리를 통폐합시켜서 좀 더 편하게 일을 시키는 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부서든 창의력이 필요하니까 창의력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회사 안에서 브랜드화 시키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체불가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 자신의 급여를 같은 부서에서도 올리고 자기를 또 다른 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폴리의 생존 노하우,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